안녕하십니까. 신의여 군사위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무기 관련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만 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리비아 내전이 갈수록 국제전 양상을 치닫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의 개인 용병 집단과 전투기를 그리고 터키는 대규모 정규군을 보냈고 여기에 이집트까지 군사력 투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 6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직접 리비아 트리폴리를 찾아 리비아 내전 휴전을 위한 평화 이니셔티브 구상을 발표했었는데요. 이 발표 직후 이집트와 리비아 국경지대에 대규모 군사력을 전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이집트 리비아 국경 지역에는 이집트 육군 소속의 레모네이트 전차 한 개에 대해 열렸을 때가 리비아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으며 같은 지역에서 이집트군 도장을 한 밀리-24 하이엔드 공격 헬기 한 대와 AG-24가 아파치 공격 헬기 다수와 직결됐습니다. 러시아와 이집트의 지원을 받는 칼리파 하프타르 동부 반군 사령관은 6일 LCC 이집트 대통령의 제안을 즉각 수용하면서 이 제안에 따라 터키는 무기와 불법 병력들을 트리폴리에서 빼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리비아 동부 반군은 지난 18개월간 수도 트리폴리에 대한 맹공을 폈지만 터키의 군사 개입으로 트리폴리 함락에 실패했고 오히려 역공을 당해 군사적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하프타르 반군이 평화공세를 펴며 터키 철군 명분을 들고 나온 뒤에는 터키가 빠지면 러시아 용병 이집트군 등 지원 세력과 함께 트리폴리 공략에 나설 심산으로 이번 휴전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푸틴 등 외부 세력과 결탁한 군벌의 욕심 때문에 리비아 국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브람스 전차가 트레일러에 실려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집트군 전차예요. 미국이 일제에게 에이브럼스 탱크를 팔았죠. 내가 지금 리비아로 데려가고 미-24 하이엔드 공격 헬기 그리고 최신형 아파치 공격 헬기까지도 이 지역으로 들어가니까 이집트가 지금 지상군 육군력을 제대로 된 정예 육군력을 리비아로 투입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리비아는 아주 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쪽은 트리폴리, 동쪽은 벵가지 이렇게 해서 큰 보스들이 있고 서쪽의 트리폴리가 수도입니다. 이때까지는 이집트 국경이 있고요. 그런데 이 수도 당연히 정부군이었고 있고 수도가 유엔, 미국, 터키 이런 나라 지금 정부군을 지원하고 여기까지를 거점으로 하는 반군 지역은 이집트, 유엔이 그리고 러시아 등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군 지역에 이런 걸 러시아나 이집트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부군을 밀어붙여서 거의 트리폴리 직전까지 진격을 했죠. 그러다가 몇 개월 전에 이제 터키군이 본격적으로 참전을 했고 한 여단의 병력을 이 지역에 다 보냈어요. 터키군이 당연히 반군 이런 것들보다 훨씬 세죠. 그래서 터키군은 이제 반군의 공격을 다 막아내고 터키 전투기들이 활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리비아 공군 전투기까지를 얻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유엔이 가까이 다가왔던 펀치를 지대공 야전방무실 텐데 이런 것들은 완전히 그냥 작살이 나버리고 일대가 2박 3일에 걸쳐서 파괴되고 이러면서 이 트리폴리 입구에 있는 공항까지 점령했던 반군에 러시아 용병들이 들어가 있었죠. 이걸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철수를 했는데 이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집트 대통령이 개입해가지고 트리폴리 수도에 가서 휴전하자 휴전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휴전하면 다 좋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밀어붙일 때는 계속 밀어붙였는데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터키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반군들도 휴전 즉시 휴전 찬성 듣자 고 했겠죠. 찬성을 하면서 휴전할 거니까 니들 나가 터키로 나가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이집트의 지상군을 이렇게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또 혹시나 터키가 수송선을 동원해서 기갑여단 병력을 많이 빼나가게 되면 이집트 군들은 바로 리비아와 국경을 잇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죠. 수송선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완전 다르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여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미국이 싣고
그리고 수호이 24 같은 이런 전투기 전폭기를 지금 10대를 또 배치를 했어요. 이렇게 증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딱 보면 베트남 상황과 비슷해요. 베트남이 어떻겠습니까? 미군을 일단 물러나게 해야죠. 한국군도 물러나게 해야 되고, 그래서 1923년 1월에 파리 조약을 해가지고 휴전 협정을 맺었죠. 그런데 미군 철수했어요. 바로 74년 휴전 74년 1월에는 그냥 타결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터키 매번 하고 시겠다 이거죠. 어디 가나. 공산사회주의 같은 수상한 사람들은 생각 같은 것 같습니다. 리비아 정부군이 어떻게 반응할지, 터키는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해 볼 일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군이 최강의 극초음속 미사일 1편성의 시제품을 올해부터 인수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초기 운영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군 52 전략 폭격기에 탑재되는 공중발사 신속 대응 무기의 초기 운용 시제품이 이번 회계 연도 그러니까 9월 말까지 인도된다고 제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제임스는 미 연방정부의 회계감사국 자료를 인용해서 미 공군이 이번 회계 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바로 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제품을 인수할 예정이며 네발은 시험용, 네발은 예비용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무기에 대항해서 개발 중인 이 엔진에 이는 미-52 폭격기 외부 파일럿에 4발이 장착되는 극초음속 미사일인데요. 사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고 종말 속도도 마하 20에 달해 현존하는 그 어떤 방어체계로도 요격이 불가능한 무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 2.82는 예상보다 빠른 작업 진척 속도 덕분에 개발이 순항 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은 2022년까지 개발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에 작전 배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이 미사일을 50인치에 탑재해서 괌에 배치할 경우에 북한과 중국의 방공 탐지구역 밖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평양이나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우주에서 분리되는 지진인데요. 1.8 그러니까 BB-52 폭격기 그리고 미 폭격기 2발도 만해서 4발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극초음속 미사일 탄도비행을 합니다. 하늘에서 쏴서 붙잡아두고 우주로 나가서 후방에 다시 거시고 그러면서 들어올 때 물수제 비듯이 이런 비행까지 하는 이런 속도를 보여주면 비행을 보여주면서 회피 기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들어갈 때는 마하 20으로 내리꽂으니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무기체계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의 아방가르드라든지 이런 아주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들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도 사실은 이 극초음속 무기 시장에 경쟁에 좀 늦게 뛰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바마 시대도 사실 이런 거 안 했거든요. 트럼프 시대 들어와서 이런 걸 확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역시 이 잠재력이 있다 보니까 늦게 뛰어들어도 훨씬 더 강력한 무기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이들 관련해서 미국의 정세가 워낙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한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무기체계가 제대로 개발을 완성해서 실전 배치까지 갈 것이냐 그게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마는 바이든이 혹시나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미국이 강해지는 것을 일부러 막을 리는 없겠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미국의 52 폭격기의 지원에 열중하고 제주도 남쪽 쏘면 평양이나 베이징에 그냥 타격해버 리고 막을 수도 없는 무기니까 정말 참 무섭습니다. 우리도 뭐 이런 걸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동맹국이니까 우리가 좀 우리 것처럼 사용하면 되는 길도 있죠.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훈련을 빙자해서 인도 국경 지역에 대규모 기갑부대와 공수부대를 이동 배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인도 중국 국경 지역에 중국이 대규모 전력을 전파했다고 관영 환구시보가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가 7일 보도했습니다. 타임스는 중국군이 중부 후베이 지방에서 수천 명의 공군 소속 강화병과 대량의 기갑부대를 중국 북서부 고원의 미공개 지역으로 몇 시간 만에 전개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기갑 전력과 방대한 양의 보급품을 포함해서 수백 대의 군용 장비도 이번 이동 훈련에 동원되었으며 훈련은 단 몇 시간 만에 끝났다라고 밝히며 이번 훈련이 국경 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엔 대규모 군사력을 신속하게 전개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서북부권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밝힌 부대는 중앙군사위 직속의 군단급 공정부대인 이하의 공간여단, 그리고 서부 전구 이하 76집 단군 이하의 61중압선여단 등으로 추정됩니다. 중국군은 이 같은 대규모 병력은 최근 5천여 명의 병력 증파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인도가 세계사단을 증파했다고 밝힌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지금 보니까 탱크가 99식 정도로 보이는데 아주 강력한 중전차죠. 중국군이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중전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후베이성에서 스촨으로 다 지나가지고 싱이 지나서 얼마 지나서로 가가지고 지금 여기 서부 고원지대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차 타고 뻥인지 비행기 타고 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탱크들이 그 지역에 배치되면 원래 지금 국경 지역에 이끼바이브 11시 경전차 이런 것들이 배치가 돼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중전차 메인될 탱크까지 배치가 되면 인도군 전력이 되겠나 싶기도 하고요. 인도군도 특히 구식 전차를 가져와서 제대로 T-91인지 중국에 99식이 있어서인지 한번 보는 것도 간접으로 보는 것도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인도는 여기에다가 세계사단을 증설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인도 공군이 사실은 중국의 J-11 뒤에 상대할 수 있는 제대로 상대할 수 있는 전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프랑스에게 빨리 배달해줘라고 했는데 프랑스가 정말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라파를 인도가 원하는 시기까지 빨리 줄지 걱정이 됩니다마는 아무튼 인도 1962년도의 처참한 패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